Q4 이트론 스포트백의 디자인과 실내 구성, 편의 사양을 다룬 일부 잘 보고 오셨나요? 그럼 빠르게 파워트레인 성능도 알아보겠습니다. Q4 이트론 스포트백의 파워트레인은 전기모터, 싱글 전기모터, 출력 204마력, 31.6토크, 서스펜션, 앞 멀티링크, 뒤 멀티링크, 구동, 후륜 구동, 타이어 한국 타이어 벤투스 S1 에보3 EV, 브레이크 앞 2개의 피스톤, 뒤 드럼 브레이크, 무게 2150kg, 0에서 100km 공식 기록 8.5초, 최대 한계 속도 시속 160km, 복합 전비 4.8km kWh, 배터리 용량 82kWh, 주행 가능 거리 409km, 완속 충전 속도 11kW, 급속 충전 속도 135kW, 주행 모드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개별 설정이 있으며 회생 제동 모드는 총 3단계가 있습니다. 충전 속도는 불만이 없었으나 충전구의 플라스틱 커버가 참 없어 보이게 덜렁덜렁하여 급하게 충전하다가 커버에 흠집이 발생할 수도 있어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주행 디스플레이는 따로 없으나 충전에 관한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충전 전에는 충전량을 설정할 수 있지만 충전 중에는 충전량을 설정할 수 없어 묘하게 이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충전에 관한 정보는 테슬라가 떠오를 정도로 계기판에 자세히 표시되어 역시 계기판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럼 Q4 이트론 스포트백의 데일리성은 어떨까요? 차량에 탑승할 때 전고가 1620mm로 SUV 치곤 낮은 편으로 1열은 타고 내리는데 불편함이 없지만 2열은 문이 열리는 각도가 조금 부족하여 높이에 따른 불편함은 없지만 2열 탑승 입구가 좁아 아쉬움이 있었으나 도어의 길이가 사이드 스커트까지 덮어줘 옷에 오염물이 묻지 않는 점은 칭찬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주차를 하거나 출차를 할 때 길이 4590mm, 전폭 1865mm로 구축이나 신축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힘들 정도로 편하게 주차와 출차가 가능하며 주차 후 탑승할 때도 주위 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아 만족스러웠습니다. 아파트의 좁은 길이나 오르막길을 주행할 때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출입구가 아주 좁아 폭이 조금만 넓어도 부담스러운데 Q4 이트론 스포트백은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전고가 그래도 세단보다 높아 아파트의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에 부담 없이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시내에서 주행할 때 제일 먼저 시동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테슬라 차량처럼 브레이크 페달만 밟으면 시동이 걸리고 시트에서 일어서면 그대로 시동이 꺼지는데 이 부분은 아주 편한 기능으로 테슬라를 타본 사람이라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고 보면 테슬라를 조금 많이 참고한 것 같죠? 스티어링 휠의 감도는 가벼운 편이면서 일반적인 도로의 코너를 주행할 때 분명히 차의 움직임은 막 경쾌하지는 않지만 운전자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임을 보여주고 특히 유턴을 할 때 1.2에서 1.6차선이면 충분히 유턴이 가능해 일반적인 대부분 도로에서 불편함 없이 아주 편하게 유턴이 가능하고 가속을 할 때는 초반 가속이 조금 과하다고 할 정도로 팍 튀어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악셀 페달이 조금 민감하여 발생하는 상황으로 이 부분은 적응이 된 후에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또 브레이크 페달의 감도는 너무 둔하게 세팅되어 있어 꼭 브레이크가 밀리는 듯한 느낌을 받는데 내가 원하는 곳에 정차를 하려면 다른 브랜드의 차량보다 더 깊게 밟아줘야 원하는 곳에 정차가 가능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회생제동 때문에 이렇게 세팅한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드럼 브레이크의 사용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던 만큼 브레이크 페달의 감도는 개선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회생제동은 어댑티브로 작동하는데 앞에 차량이 없을 경우에는 타력 주행으로 최대한 많은 거리를 이동하고 앞에 차량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회생제동으로 감속과 동시에 배터리를 충전하여 일반적인 국도를 주행할 때 앞 차량과 적절하게 거리와 속도를 유지하면서 배터리 충전이 가능해 원페달 드라이빙은 안 되어서 아쉽지만 저는 상당히 편하게 주행이 가능하여 만족스러운 어댑티브 회생제동이었습니다. 주행 시야는 전방 시야는 유리가 조금 누워있지만
크게 거슬리는 부분도 없고 특히 A필러도 작은 유리로 되어 있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디테일이 돋보였지만 후방 시야는 낮은 루프라인도 한복하지만 디자인으로는 훌륭한 스포일러가 유리 가운데에 있다시피 하여 후방 시야는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크기가 엄청 크다 보니 주위를 보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 전체적인 주행 시야는 무난한 시야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제 파워트레인 성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테스트한 부분은 가속력, 전기모터 반응, 제동력이며 계측기를 통해 기록과 주행 거리까지 측정하였습니다. 먼저 가속력부터 알아보자면 큐퍼 이트론 스포트백 40의 0에서 100km 기록은 8.28초, 80에서 120km 기록은 5.95초를 기록하였습니다. 공식 0에서 100km 기록 8.5초보다 월등히 빠른 8.28초를 기록하였는데요. 후륜으로만 주행하지만 가속할 때 타이어 슬립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승차감 모드에서도 8.37초를 기록한 만큼 주행 모드에 따른 가속력 차이는 없는 걸로 보이며 무엇보다 연속으로 가속해도 제일 느린 기록이 8.45초로 공식 기록보다 빠른 것은 물론 0.17초밖에 느리지 않아 전기보트의 성능 유지력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메르세데스 벤츠 EQB300 포매틱과 마찬가지로 40이라는 트림에 걸맞지 않는 가속력 자체로만 본다면 170마력대 성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고속도로 실영역 구간인 시속 80에서 120km 가속력이 5초 후반대로 좋지 않은 편에 속하는데 실제로 시속 90km 이전에는 빠른 가속력을 느낄 수 있지만 시속 100km가 딱 되자마자 급속도로 가속력이 느려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고속도로에서 합류할 때 조금 답답한 가속력을 느낄 수 있어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초고속 주행 안정성은 무난한 편으로 무게가 2150kg이 넘는 만큼 무게로 누르는 듯한 도로에 붙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 모터의 반응은 주행 모드에 따라 달라지지만 승차감 모드에서도 빠른 전기 모터의 반응을 느낄 수 있어 감속과 가속을 하거나 종속 주행 중 가속을 하거나 조속에서 가속을 해도 전기 모터의 빠른 반응을 느낄 수 있으며 다이내믹 모드로 변경하면 악셀 페달을 짧게 여러 번 밟아도 바로바로 전기 모터가 반응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어 만족스러운 전기 모터 반응이었습니다. 체감되는 가속력은 초반에 약한 펀치력이 느껴지면서 그 뒤로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가속이 되어 운전 재미보다는 부드러운 가속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동력은 생각보다 좋은 제동력을 보여주는데요. 실제로 시속 100에서 0km까지 제동되는 거리를 측정하였을 때 제동 거리 37.89m를 기록하였습니다. 제동 성능은 아주 좋은 편으로 아우디 차량은 제동을 거의 대부분 회생 제동으로 하기 때문에 드럼 브레이크를 사용했다고 해서 일반적인 주행에서 제동력에서는 큰 아쉬움이 없었으나 제동력을 유지하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연속으로 제동력을 테스트했을 때 제동거리 40.49m를 기록하여 역시나 과격한 주행을 할 때만큼은 회생제동만으로는 부족하여 실제로 브레이크를 사용하게 되는 만큼 쉴 틈 없이 과부하를 일으킬 경우 제동력이 2m가 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큐포 이트론 스포트백의 핸들링은 기존 아우디의 경쾌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한 고급스러운 핸들링과는 조금 다른 경쾌함을 줄인 부드러움 위주로 세팅되어 있는데 스티어링 휠에 따른 차의 반응은 경쾌하지는 않지만 스티어링 휠이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강해 스티어링 휠을 조잡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되어 연속된 코너를 주행해도 묘하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편하게 주행이 가능하였습니다. 롤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주 훌륭한 억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속 70km 이하에서는 스티어링 휠을 급격하게 조작해도
감탄이 나올 정도로 롤 억제력과 안정적인 차량의 거동을 보여주는데 그 이상의 속도에서는 서스펜션의 움직임 자체는 최대한 롤을 억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타이어에서 스키드음이 발생하면서 타이어의 사이드 휠이 조금씩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롤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서스펜션이 타이어의 할일까지 대신하여 연리를 하고 있어 차량의 움직임 자체는 스키드음이 강하게 들려와도 묘하게 안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고성능 타이어로 교체한다면 아주 훌륭한 차의 움직임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코너링 성능은 하필이면 제가 저번주에 미니쿠퍼 JCW를 시승한 여운이 그대로라 조금 야박하게 평가가 되었는데 완만한 코너를 주행할 때 높은 속도가 아님에도 타이어 스키드음이 발생하지만 운전자가 생각하는 대로 정확하게 움직여주며 그 코너를 도는 와중에 한 번 더 타각을 줘도 전혀 불안함 없이 차가 안정적으로 반응하고 어느 코너를 돌더라도 운전자가 의도한 만큼 정확하게 라인을 그려가는데 무엇보다 후륜에서 느껴지는 안정감으로 인해 코너를 주행할 때 아우디가 아닌 BMW의 차량을 운전하는 것 같은 기존 아우디의 안정감과는 전혀 결이 다른 느낌을 전달하는데 이 안정감이 어느 코너에서든 모두 느낄 수 있어 그 코너에서 잡아 돌려도 후륜의 슬립이 발생하지 않고 고속 주행에서도 아주 안정적인 코너링을 보여줘 오히려 이 느낌이 불쾌하지 않고 아우디에서 느껴보는 새로운 움직임으로 만족스러운 코너링을 보여주었지만 이 안정적인 느낌과 별개로 타이어 스키드음이 어느 코너에서든 지속적으로 들려와 차의 움직임은 안정적이지만 타이어가 벤투스 S1 에보3가 아닌 전기차 전용 타이어 아이온으로 구성되었다면 더 만족할 만한 코너링 성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승차감과 정숙성은 어떨까요? 승차감은 어느 노면에서든 불쾌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1열에 탑승 후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노면의 잔진동은 거의 느껴지지 않고 요철을 지날 때는 소리가 하나의 막을 거쳐서 들려오는 독일 브랜드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한번 정제된 소리와 완화된 충격으로 요철을 넘었구나 라는 정도로 부드럽지만 출렁출렁거리지 않는 한마디로 제가 좋아하는 탄탄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으며 포트홀이나 높낮이가 다른 맨홀길을 밟았을 때 저번 주에 시승했던 미니쿠퍼 JCW와는 전혀 다른 충격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 흡수와 완화를 제대로 보여줘 감탄이 나왔으며 잔진동 흡수를 알아보기 위해 반복되는 낮은 턱을 지날 때도 잔진동은 거의 90%는 시트와 차체에서 흡수하여 노면이 어떤 상황이든 충격에 대한 스트레스는 느낄 수 없고 제일 만족스러웠던 과속 반직턱을 지날 때 속도에 상관없이 늘 부드럽게 충격은 느껴지지 않아 시승하는 동안 과속 반직턱을 30번 이상 넘었어도 반직턱이 불쾌해서 피해가는 일이 없을 정도로 속도를 많이 줄이지 않아도 다른 차량의 30km의 승차감을 느낄 수 있어 1열의 승차감은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2열에 탑승 후 일반적인 시내길을 주행할 때 높낮이가 낮은 반지턱을 지날 때는 1열과 거의 비슷해 아주 인상적이지만 높이가 조금 높은 반지턱을 지날 때는 바퀴가 반지턱을 올라갈 때는 부드럽지만 내려올 때는 쿵 하는 충격이 조금 유입되는데 1열이 너무 좋다 보니 조금 아쉽게 느껴지지만 경쟁사의 차량보다 좋은 반지턱 승차감이라 평할 수 있으며 길에서 흔히 보이는 포트홀과 맨홀길을 지날 때는 충격이 차체로 전해지지만 많은 충격도 아니면서 불쾌함을 느끼기도 전에 충격을 빠르게 완화시켜 일반적인 시내 주행을 할 때 2열에 탑승해도 충분히 좋은 승차감이라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Q4 e-tron 스포트백의 전반적인 승차감은 1열과 2열 모두 노면에 상관없이 만족할 만한 승차감을 전달하여 승차감에 대해 불만을 가질 부분은 없었습니다. 정숙성은 전기차답게 정차 소음은 35dB를 기록하였으며 공조기를 사용할 때 물이 흐르는 소리 같은 잡소리가 없어 만족스러웠습니다. 도어 박음은 음악 볼륨을 최대로 하였을 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50% 이상 감소시켜주고
통화 볼륨을 최대로 했을 때도 밖으로 나가는 소리를 40% 이상 감소시켜줘. 반갑습니다. 저는 KT AI 상담사 진이에요. 원하시는 상담을 ARS 조금은 아쉬운 도어 방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주행 소음은 시속 80km에서는 57dB, 110km에서는 61dB를 기록하였습니다. 주행 소음은 커다란 사이드미러에서 발생하는 풍절음이 조금 거슬리지만 경쟁사의 차량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는 좋은 정숙성을 들려주었습니다. 자,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충전과 주행 거리입니다. 먼저 충전은 일반적인 완속 충전은 0에서 100%까지 약 12시간이 소요되는데 보통은 0%가 될 일이 없다 보니 5시간에서 8시간이면 충분하며 급속 충전은 100kW로 20에서 80%까지 약 40분이 소요됩니다. 공조기를 사용할 때 22도 에어컨을 사용하면 13km가 줄어들며 28도 히터를 사용해도 에어컨과 비슷한 주행 가는 거리를 보여주지만 하이 히터를 사용하면 95km가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시승차를 처음 받았을 때 배터리 100% 기준 약 440km를 주행 가능하다고 표시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편하게 타는 시승차를 생각하면 준수한 주행 가능 거리를 보여줬다고 생각했는데 아우디 동대문 전시장에서 저의 시승 코스까지 70km를 주행 후 전비는 8.0km kWh, 주행 가능 거리는 428km를 기록하여 아무리 후륜으로 주행하고 날씨가 따뜻해졌지만 무게가 2150kg으로 무겁고 공기 저항을 받는 SUV인 걸 감안하면 아주 좋은 전비를 보여주는데 이 전비가 제가 전비 운전을 해서 이런 것이 아닌 야간에 라이트를 촬영하기 위해 편하게 주행을 해도 7.3km kWh 시승차를 반납하기 위해 아우디 동대문 전시장에 도착했을 때는 에어컨을 사용했는데도 7.6km kWh를 기록한 만큼 편하게 주행해도 좋은 전비를 보여주며 시승차를 받을 때 100% 배터리를 한 번도 충전하지 않고 시승을 마칠 때 34%가 남았으며 누적 전비가 6.3km kWh를 기록한 만큼 과격한 주행을 많이 하고 에어컨도 사용했음에도 460km는 기본으로 주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행 거리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아주 만족할 만한 전비를 보여주었습니다. 아우디 Q4 e-tron 스포트백 40 프리미엄은 어떠셨나요? 저는 기대를 거의 하지 않고 시승을 했는데 다른 브랜드에는 없는 주간 주행 등 변경에 놀라고 1열과 2열 승차감에 만족하고 주행 가는 거리와 전비에서는 전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 너무 만족한 차량이었습니다. 물론 오디오를 선택할 수 없고 어라운드 뷰가 없는 게 아쉬운 부분이지만 일반적으로 전기차와 차의 본연에 충실한 차량으로 대부분 만족할 만한 차량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차량을 협찬해 주신 아우디 동대문 전시장에서 근무하시는 오지은 딜러님께 감사드리며 아우디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오지은 딜러님께 연락하시면 친절한 상담과 파격적인 프로모션, 빠른 출고가 가능합니다. 이상 아우디 Q4 e-tron 스포트백 40 프리미엄 시승기를 마칩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섬세하고 담백한 자동차 리뷰어 차또박이었습니다.